시간에는 전주에 있는 상산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산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말이 많은 건 뭐냐면 의학계열 쪽으로 너무 진학을 많이 하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 탈이 많은 건 뭐냐면 너무 이 학교가 수능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쪽에 대한 어머님들이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의문점도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머님들이 이제 참 상산고가 동전의 겉면과 이게 속 같은 게 뭐냐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공계 쪽을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의대를 갔으면 하는 바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산고 진학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계열에 비해서 의대 쪽은 아직까지도 수능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산고에 있는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대부분 의대 진학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쪽으로 많이들 가요. 근데 수능이란 게 뭐겠습니까? 3년간의 종합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이 아니고요. 당해 연도에 11월에 셋째 주 목요일에 시험 치는 그 시험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죠. 그럼 내가 생각했던 S대 의대가 아니라 다른 S대 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내년에 시험을 보면 내가 더 좋은 데 갈 수 있으리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산고가 재수생 비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문점이 해소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상산고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능 중심이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올해 결과를, 대학 입시 진학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서울대가 작년에 50명 진학을 했는데요. 올해 34명으로 줄었습니다. 16명 줄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뭐 상산고 한물 간 거 아닌가 그것만 보고 말씀하실 텐데 의외의 결과가 뭐냐면 카이스트가 작년에 11명에서 올해 25명으로 배 이상이 늘었어요.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는 90%가 학생부 종합이고 10%가 수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포항공대는 작년에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올해 16명이 들어갔습니다. 포항공대는 전원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산고가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이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쓴다. 이게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상산고 진학을 원하는 어머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을 내려놔도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상산고 올해 대학 진학한 경향을 보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직까지는 의학계 진학이 대다수입니다. 뭐 올해 학교 촉합계자의 말에 의하면 180명 이상의 중복 합격자 포함해서요. 의학계열에 진학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으로 이제 카이스트나 포스텍 쪽으로 진학 자수가 확실히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시와 정시 밸런스가 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대보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항상 수시, 정시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수시로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정시 수능으로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이제 외대보고를 따라서 상산고도 조금 그런 경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전형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게 8월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헌법재판소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정부교육청의 최종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산고가 예전에 이제 평준화 지역을 못 간다는 그런 전북교육청의 발표가 있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서울 지역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었는데요. 이제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팔을 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상산 인재 영역이 이게 90명인데요. 이게 다시 살아날 거 아닌가. 예전 같으면 지난번에는 학교 쪽이 말에 의하면 이걸 폐지를 하고 이걸 전국 선발 인원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 평준화 지역으로 배정을 한다면 전북교육청에서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한 것은 8월 초에 돼봐야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학생부 내신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점수, 그러니까 내신 플러스 면접 이렇게 됩니다. 면접은 창의 융합 인재. 이건 뭐냐면 수학과학에 대한 융합성이고요. 융합 창의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성, 독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1단계는 360명 합격자의 2배수를 선발합니다. 2배수 선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2배수 미만이었기 때문에 전원 합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학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뭐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학교 측에서 좀 이게 불합격자로 포함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단계 면접이 중요한데요. 이 창의융합 인재가 총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 독서가 40점. 이렇게 해서 6대4의 비율로 수학과학에 대한 창의융합성, 그 다음에 심화성을 테스트하는 쪽이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한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신 과목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 배점이 수학은 100점이고요. 역시 상성고등학교답죠. 국어 영어는 70점이고요. 그 다음 올해 특이한 점은 예전 같으면 사회과학 플러스 체육 이렇게 6개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사회나 과학 중에 택 1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택 1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60점, 총점이 300점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목은 물론 수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러면 1단계 내신 성적 컷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학생이 뽑는 비중도 적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뽑는 인원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들은 많이 남학생이 B 하나 정도 될 가능성이 높으면 여학생들이 올해 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학생은 B 2개에서 B 하나 이렇게 생각되면 여학생 B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2명에서 4명의 복수 면접위원이 1명을 데리고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창의융합 인재 면접 보고요. 그 다음에 인성 독서 면접 보고요. 그러니까 토탈 몇 분이냐면 20분에서 30분 가량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민사고에 비해서는 이게 시간이 짧은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사고는 이 영역 말고도 3개 영역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길게 되고요. 상상고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베스트를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공통문항 플러스 개별문항, 예년과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학교 측에서 나온 면접 예시 문항입니다. 음파의 진동수와 관련한 문제,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조금 융합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대신에 문제를 풀어라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상고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학과학적인 지식과 더불어 창의융합성 이쪽에서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독서 영역에서도 뭔가 나름대로 특징적인 게 나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접 예시 문항에 보면 철학자들이 도덕적으로 생각할 각각 인물 유형을 본인이 읽은 책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독서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생기부에서 독서의 권수가 중요하진 않다고 학교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책을 10권 읽으면 뭐 가점 플러스 1점을 주고 책을 서너 권만 읽으면 마이너스 점씩 뭐 이렇게 주겠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면접에서 책을 많이 읽은 학생과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고 입학의 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수학과학의 지식, 교과 지식입니다. 그래야 뭐 일단 교과 지식이 있어야 신청 면접이든 뭐든 간에 대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작년보다 오히려 생기부는 중요성이 내려간 반면에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올해 상상고는 면접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상상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재고를 혹시 준비를 하시다가 떨어진 학생들이나 그 다음 과학고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마음의 갈등을 전고자사고를 그냥 가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사실 다시 또 생기부를 막 이렇게 꾸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학교가 상상고입니다. 상상고는 이과 계열로 잘 돼 있는데요. 물론 문과 학생들도 갈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인문계열 학생이 거의 뭐 지원하지 않고요. 또 굳이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고라는 뭐 아직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차라리 외고고등학교를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공계열 적성이 이제 많이 발전된 학생 중에서 생기부에 대한 걸 너무 이렇게 나는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들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상상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어머니들 날씨 뵙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좋은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